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3월 30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북한에서 들려온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산 앵무새다. 논리도 체면도 없다. 김여정이 한 이야기입니다. 김여정이 한 이야기를 북한 방송이 오늘 아침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 서해 수호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했었죠. 그런데 잘 참석을 하지 않다가 선거가 있는 해에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그 전날에 쐈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쏜 데 대해서. 자,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념사에 대해서 초보적인 논리도 체면도 상실했다. 미국산 앵무새라고 칭찬해도 노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계선 넘어 남녘땅에서 울려나오는 잡다한 소리들을 접할 때마다 아이언해짐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맹비난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아직 청와대의 어떤 그 반응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자, 오늘 아침 신문들은 일제히 문재인 정권의 민낯을 보도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 기회는 공정할 것이고 가정은 평등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문재인 정권에서 불공정, 불평등, 불의 이런 것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불공정, 불평등, 불의가 가득 찬 정권이 되고 있는데 그전에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또 LH 이런 데서 다 그것들이 진보 정권의 민낯이 드러났죠. 근데 이번에는 청와대 안의 정책실장, 우리 경제정책 같은 거, 부동산 정책을 다 지휘하는 정책실장 김상조의 꼼수가 드러났습니다. 어제 드러났죠. 자, 동아일보 일면 톱 보시면은 들끓는 부동산 민심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 자, 이것을 신속하게 경질을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전세금 논란이 커진 김상조를 정격 교체를 했고 국민들의 분노 엄정히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 쪽과 가까운 참여연대조차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반응을 내놨고요. 작년에 그 임대차 3법 시행이 됐죠. 시행이 됐는데 그때 그 법안을 주도를 했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본인의 서울 강남 주택 전세금을 14%나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 후에 5%로 상한선을 정했죠. 그 시행되기 전날 본인의 집은 14%나 인상을 했는데 특히 더 기가 막힌 것이 이 14% 왜 인상했냐 하니까는 본인이 살고 있던 집에 대해서 전세금을 올려줘야 돼서 돈이 없어서 목돈이 필요해서 그랬다 하는데 그때 당시 재산 신고를 조사를 해보니 예금에 14억 원이나 예금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조선일보는 공정을 외친 위선의 퇴장이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죠.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위선, 공정, 김상조는 계속 공정경제, 그리고 재벌 개혁, 재벌 저격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세입자 저격수가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보 좌파 정권의 민낯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 사진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를 경질을 했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에 청담동 아파트 전셋값을 8억 5천만 원에서 9억 7천만 원으로 14.1%, 1억 2천만 원 더 올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임대차법은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전세금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반한 사람이 본인은 14.1%나 곧 이틀 있으면은 5%밖에 올리지 못하니 그 전에 이것을 올려버렸습니다. 법 시행 직전 발빠르게 전세금을 올려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내로남불, 위선의 끝판왕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서울 성동구 금호동 아파트에 본인이 전세로 살고 있는데, 그 가격이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갖고 있는 집의 아파트 전세금을 올렸다 이렇게 했는데 예금 14억 7,300만 원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자,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다 이런 뭐 반응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고요.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 근본적 해결까지 나가야 된다. 뭐 문재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면서 또 부동산 적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폐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이 김상조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조차도 또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뭐 불감증 수준이죠. 청렴, 도덕성 뭐 이런 것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권 사람들 이 탐욕이 끝없이 드러나고 있죠. 끝없이 드러나고 있고 이 탐욕이 들통난 것이 또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자, 청와대 참모 출신만 따져 보더라도 이 국민을 상대로 서로 막 눈속임을 하면서 재산을 형성해 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민일보 이면 보시면 그것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줄줄이 사퇴한 청와대 참모들. 자, 청담동 김상조뿐이 아니고 이 아파트 주택 문제 때문에 청와대 참모들이 줄줄이 사퇴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이 부동산 정책을 위반하고 뭐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본인들의 이 아파트를 지키고 또 재산 정책을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외친 청와대 안에서 투기 의혹이 막 일어났었죠. 김의겸 지금 뭐 국회의원 됐습니다. 전 청와대 대변인은 그 은행 대출 10억 원을 받아서 본인 전 재산 다 털어서 서울 흑석동 제가발 지역에 이 상가를 매입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살 곳이 없으니 청와대 안에 관사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대변인은 관사가 없는데 청와대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청와대 관사 재테크 이런 말도 만들었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 실거주 목적 한 채를 제외하고 모든 부동산 처분을 본인은 지시를 해놓고 자신은 강남 아파트를 지키고 충북 청주 아파트를 판 사실 뭐 드러났죠.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도 많습니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도 그렇고 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 김수현 전 정책실장 또 마찬가지고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또 이 뭐 강남 아파트를 모든 국민이 강남에서 살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은 강남 아파트 값이 폭등한 뭐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지금 중국 대사라고 했죠. 얼마 전에 고려대 교수 시절에 강남의 룸사롱에 가서 이 법인카드, 그 연구비로 써야 되는 그 법인카드를 학교 법인카드를 무려 6,700만 원이나 사용을 하고 또 뭐 쪼개기 수법 이런 것까지도 했다 그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여전히 중국 대사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재테크에 혈안이 된 것은 청와대 참모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해찬입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이해찬 세종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었죠. 이해찬 나들목 이런 말이 세종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찬 나들목 이 고속도로의 나들목이죠. 문재인 정부에서 나들목이 추가됐는데 그것이 이해찬 전 대표의 집 근처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 나들목이. 그래서 이해찬 집에서 불과 5km 떨어져 있는데 그것이 이해찬 집이 땅값이 4배가 뛰었다. 이종찬의 그 이해찬의 집, 세종집 땅값이 4배 뛰었다. 이런 계산입니다. 2019년에 세종고속도로 설계가 바뀌면서 입지가 확정이 됐는데 이해찬 집과 불과 5km 있다. 그 예비 타당성 조사 때는 없었던 휴게소도 설치가 되면서 고속도로 예산이 무려 4천억 원이 늘어났고 그 중에서 이해찬이 2012년에 463평 농지를 사들였는데 2015년에 일부 대지로 변경이 됐다. 농지가 대지로 변경이 되면 한 3배가량 그 값이 뛰죠. 그런데 거기다 이해찬 그 집 있는 땅 근처에 나들목까지 생기면서 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해찬은 그런 이야기 했죠. LH 사태에 대해서 윗물은 맑아졌는데 바닥에 가면 잘못된 간행이 많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윗물이죠. 근데 본인이 이런 짓을 한 겁니다. 타당성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연기 나들목 그 입지도 2019년 세종시 전동면 석공로로 확정이 됐는데 이것은 이해찬이 보유한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 토지 자택에서 차로 6분 거리 5km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지 주민들이 그 나들목을 이해찬 나들목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진보좌파 정권은 아마 이 정권을 잡은 김에 각종 특혜를 다 누릴 건 다 누리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의 또 어떤 기득권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고 이른바 적폐를 본인들이 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특혜 누리기를 위한 법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을 해서 대목을 박아서 국민 세금으로 본인들이 자손까지 다 혜택을 누리겠다는 그런 심보 같습니다. 소위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 서울원을 비롯해서 72명 의원이 공동 발의를 했는데 이 공동 발의자 명단을 보면은 본인들이 직접 혜택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4.19, 5.18 이것 외에도 유신 반대 데모를 했거나 6월 항쟁에 참여를 한 사람들도 민주화 운동 예우자로 지정을 하자. 그래서 그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교육이나 취업, 뭐 의료, 대출 이런 것을 다 지원을 해주겠다. 이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육면 기사입니다. 운동권 자녀의 저리 대출, 대학 수업료 면제. 자, 학교 다닐 때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해서 이 어떤 실형을 선고받은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입학과 취업, 가산점은 일단 뺐지만 처음에는 입학하고 취업할 때 가산점까지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죄 판결자를 비롯해서 대상자를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훈 의원이 이 법안을 주도를 했는데 이 SNS 상에는 민주화는 모든 국민이 함께 이뤄낸 것이지 운동권이 이뤄낸 것이 아니다. 뭐 대학 때 몇 년 학생운동 한 경력으로 국회의원이 된 자들이 지금은 이제 특혜까지 세습하겠다니 말이 안 나온다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신들만 유신 반대하고 6월 항쟁한 것 아니다. 사이비 민주 세력 빼곤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적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지금 임기 후반기에 들면서 온갖 이 무리수들을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레임덕을 재촉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권과 따라가야 되죠. 문재인 정권은 1년 남았는데 본인들은 또 그 다음에 정권 재창출해서 또 뭔가 또 어떤 혜택 같은 거를 누려야 됩니다. 기득권을 쌓아가야죠. 그러니 문재인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임기 말에 레임덕이 뭐 걸리고 하니 지금 문재인과 차별화에 나서는 그런 상황들도 잇따라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오명기사 보시면 총선 1년 만에 문심 마케팅 준 민주당. 이제 문재인 필요 없다는 거죠. 총선 4.15 총선 때는 전부 다 문재인 마케팅을 다 했습니다. 그때 코로나 지원금을 가지고 막 본인들 돈처럼 국민 세금 가지고 본인들 돈처럼 막 쓰면서 문재인 마케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문재인 인기가 떨어지니 문재인을 버리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도 경선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문재인 보유국이다 이런 말을 했었죠. 문재인 보유국. 그래서 문심 마케팅을 했는데 최근에는 정부와 차별화하는 공약을 막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노선도 그렇고 공공주도의 뭐 택지 조성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반대를 하면서 문재인과 차별화를 하고 있죠. 문 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 30%대에 머물렀고 그래서 정권 후반기에 정권 심판 이런 기류가 흐르니 여당에는 불리하다 싶어서 계속 문재인과 차별화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은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당 소식도 하나 전해드리죠. 이 별의 순간 이야기를 계속하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별의 순간 뭐 정운찬에게도 하고 뭐 안철수에게도 하고 요즘은 윤석열에게 뭐 별의 순간이 왔다.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 그 본인이 아마 윤석열 또 킹메이커 한번 나서겠다 이런 생각 같은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큰 별? 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죠. 2016년 그 총선을 앞두고 본인이 출마했을 때 사무실 개소식에 그 김종인이 와서 그때 김종인은 당시 민주당의
비대위 대표입니다. 그리고 선대위원장이었죠. 김종인이 와서 17대 때 내가 박영선과 한번 이렇게 국회의원 생활을 같이 해봤는데 그때 보니 이 사람이 큰 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박영선 그 후보 사무실에 가서.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오니 김종인이 부인을 했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에게 큰 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하고 기자들이 물어보니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박영선이 급하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한다. 별이라는 건 아무한테나 하는 소리가 아니다. 윤석열한테 정도만 하는 거다. 이 이야기겠죠. 그런데 박영선 후보가 어제 페이스북에 한 언론사 유튜브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그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은 지난 17대 김종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민주당 대표죠. 지난 17대 국회에 같이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때 박영선 의원의 의정 활동하는 것을 보고 이야 저분이 앞으로 큰 별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다. 이 발언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도 그렇지만 정치인들이 여야 정치인들이 너무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행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간 딱 풀렸습니다.